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염기 중화 반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염기 종류 살짝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산이라고 하면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H+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종류, 염산, 여러분 다 화학식 이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질산, 황산, 아세트산, 그리고 탄산, 등등등이 있었어요. 또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얘들이 이온화되었을 때 수소이온을 하나 내놓는 산도 있었고요. 수소이온을 2개씩 내놓는 산도 있었고요. 3개 내놓는 산도 있습니다. 인산이라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 나오는 애들을 우리가 일가산이라고 불러요. 일가산 이렇게 부르고요. 2개 나오면 이가산, 3가 나오면 3개 나오면 삼가산 이런 식으로 불러주게 됩니다. 자,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었어요. OH-를 내놓아야 되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다 써보실 수 있겠죠. 수산화 바륨, 수산화 마그네슘, 그리고 암모니아죠. 얘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죠. 산처럼 생겼지만 염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염기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이온이 하나 나오는 애들은 1가염기, 2개 나오면 2가염기, 3개 나오면 3가염기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염기의 종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짧게 복습해봤고요. 자, 그럼 중화반응이란 무엇인가? 이제 산과 염기가 만나는 겁니다. 자,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산은 뭘 내놓아요? 수소이온을 내놓는 거죠. 그쵸? 염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수산화이온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 둘이 만나면 뭐가 생길까요? 네, 맞습니다. 물이 생깁니다. 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하나하나 1대1의 개수비로 만나서 물 H2O를 생성하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반응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얘네들이 바로 이 중화반응의 알짜배기들이다 라고 해서 알짜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짜이온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을 생성한다. 이게 바로 중화반응의 알짜배기,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짜 반응식, 알짜이온들 둘이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이온화 한번 쌤이 시켜볼게요. 이온화 시켜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얘도 이온화가 되면 Na+에다가 OH-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둘을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물속에 둥둥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를 HCl에다가 NaOH를 섞었더니 여러분 이것들이 뭘로 보여? 이온들로 보이시죠? 물속에 둥둥 떠다니는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으로 보여야 돼. 얘네들이 만나서 어떻게 했다? 물분자를 만들었다. 물분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얘네들 어떻게 한다고? 물속에 둥둥 떠 있는 거야. 둥둥 떠 있는 형태를 어떻게 쓴다고? 요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전체 반응식이라 볼 수 있고요. 자, 이 중에서도 중요한 녀석들, 알짜이온들의 반응을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서 요렇게 알짜 반응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요. 중화 반응에서 이제 우리가 액성을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액성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있는지 수산화이온이 있는지 이들의 수에 따라서 액성이 달라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산을 내가 너무 많이 넣은 거야. 그래서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과 만나서 물을 만들고 나서 물 다 만들고 수소이온이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수용액은 산성이 되겠죠. 근데 딱 똑같았어. 수소이온 100개, 수산화이온 100개가 들어오면 100개 물분자 만들고 끝나니까 자, 이럴 때는 중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수산화이온의 수가 더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염기성이 되겠죠. 이렇게 알짜이온의 개수에 따라서 액성이 달라지는 거. 그럼 문제에서 산염기 중화반응을 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액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거고, 액성을 물어볼 때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재미없으니까 지시약을 이용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은 어때요?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변화시켰고, 염기성은 어때요?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변화시켰고요. 자, 세 가지 지시약에서는 무무, 빨, 주노초파 하라 그랬죠. 페노프탈레인이 무무, 빨, 붉은색. 그 다음 메틸오렌지가 빨노노, 그죠? 빨주노인데 빨노노가 더 정확하다라고 했고요. BTB는 노초파. 이렇게 해서 지시약 색상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중화 반응의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화 반응은 실험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산을 왕창 두고 염기를 찔끔찔끔 넣는 거야. 뭐 또는 염기를 넣고 산을 찔끔찔끔 넣는 거야. 이런 건 이제 첨가형이라고 우리가 부를게요. 하나, 산을 놓고 염기를 첨가하는 방식. 자, 이렇게 실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시험관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산을 2mm, 4mm, 6mm, 8mm, 10mm 넣고 염기를 10mm, 8mm, 4mm 이렇게 식으로 혼합하는 형태가 있어요. 얘는 이제 첨가형인 거지. 하나를 두고 또 다른 애를 조금 넣는다. 자, 이렇게 첨가형 중화 반응을 할 때 이온수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염기를 하나도 안 넣은 HCl 상태입니다. 자, HCl 상태일 때 BTB 용액을 넣었대요. 그 상태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수소이온이 2개가 있고 염화이온이 2개가, 그래서 2개씩 있는 요런 상태입니다. 됐죠? 아직 NaOH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 NaOH가 하나씩 들어왔어요. 그러면 OH랑 H랑 사라지겠죠? 왜? 물 분자를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수소이온은 하나 줄어들었고요. 염화이온은 어때? 아무도 안 건드렸어. 중화 반응 하든지 말든지. 얘는 그대로 2개야. 자, 그 다음 NaOH가 들어왔는데 나트륨 이온은 하나 들어와도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가 생겨요. 근데 OH-는 어때요? 들어오자마자 요놈이랑 만나서 물 분자 만들었기 때문에 넣어줬지만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없었던 거야. 그치? 요런 상태가 될 거란 말이야. 하나 더 넣어볼게요. 그럼 어때? 여기 남아있던 수소이온하고 OH-하고 또 중화 반응을 해서 물 분자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수소이온이 없어지게 되고요. 염화이온은 그러든지 말든지. 자, 나트륨 하나 더 추가됐어요. 2개 됐고요. 수산화이온은 여전히 이제 들어왔지만 바로 중화 반응했기 때문에 0개가 되었다.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 이제 하나 더 넣으면 얘가 들어왔지만 같이 중화 반응을 할 수소이온이 없어요. 빵개야, 빵개. 그쵸? 그럼 이제 중화 반응 더 못하고 얘는 그대로 빵개고 염화이온도 그대로 2개입니다. 자, 나트륨 하나 추가됐고요. 아, 수산화이온이 이제부터는 쌓일 거야. 왜? 만나서 중화 반응을 할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씩 쌓이게 된다. 됐어요?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봤을 때 어때요? 처음에는 수소이온만 있었기 때문에 산성이었어요. 그죠? 자, NaOH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전히 수소이온이 있기 때문에 산성이에요. 그런데 요때 보시면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고 둘 다 똑같이 2개씩 만나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썼어. 산도 안 남았고 염기도 안 남았어. 딱 맞게 들어온 거야. 이런 경우가 바로 뭐겠어요? 중성이 되는 지점인 거죠. 이때 우리가 중화 반응이 완결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화점. 자, 중화점이라고 하려면 수소이온 남으면 돼, 안 돼? 안 돼. 수산화이온 남으면 돼, 안 돼? 안 돼. 둘 다 남으면 안 돼. 둘 다 빵개여서 중성이어야지만 중화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중화 반응은요, 중화점 찾는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점을 지나서 염기가 계속 들어오죠? 이제 OH-가 있기 때문에 액성은 염기성이 됩니다. 자, BTB용액 산성이니까 중성이니까 초, 염기성의 파랑, 노초파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4가지 이온수를 다 더해보세요. 몇 개 나와요? 4개 나옵니다. 그쵸? 화면 조금 올릴게요.
자, 여기서도 이온수 다 더해봐요. 몇 개예요? 똑같이 4개입니다. 보이세요? 자, 얘네가 들어와서 얘가 하나 추가됐지만 얘는 추가 안 되죠. 들어오자마자 사라졌으니까. 얘가 하나 추가됐지만 얘가 얘를 하나 먹고 물 분자로 바뀌잖아요. 하나 추가되고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이온수 변화가 없단 얘기야.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됐지만 얘가 얘를 하나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온수 변화는 없어요. 똑같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화점을 지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얘네가 추가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6개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첨가형일 때 언제까지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온수는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단 산염기가 일가여야 돼. 이 들어오는 녀석이 일가여야 돼. 일가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렇게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이 하나씩 나오는 애들, 수소이온 하나씩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안 돼요. 이런 애들은 하나 이거 녹였을 때 2개 나오잖아요. 수산화이온이 2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안 되고 하나씩 일가산이나 일가염기를 첨가한다면 요게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화 반응이 이제 2학년 내용에 가셨을 때 화학 1 내용의 심화 파트입니다. 화학 1 가면 이거 심화를 하거든요. 그때는 막 이가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수 없을 때도 있는데 사실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보통 일가가 첨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 내용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온수 유지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래프 5가지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온수 변화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디다가 뭘 넣는지를 잘 봐야 돼. 염산이 왕창 있었고 여기다가 NaOH를 추가하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만 있었던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들어올수록 이 알자이온은 점점 감소할 거고요. 어차피 얘는 아무것도 참여 안 하니까 그대로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얘도 알자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넣어주는 족족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 있었죠? OH-는 처음에는 넣어줘도 안 들어있다가 중화점을 지나고 나면 늘어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 4가지 이온의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어때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은 똑같은 점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일가이기 때문에 개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이 염화이온은 그대로 개수가 변하지 않고요. 수소이온은 중화 반응을 하니까 점점 없어질 것이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NaOH가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NA는 넣어주는 족족 쌓이게 될 거예요. 점점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OH-는 넣어줘도 처음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수소이온이 빵개가 된 요 지점부터 이렇게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거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알자이온,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변화를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알자이온이 아닌 애들 있잖아요. 그냥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 자,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구경꾼이 쌤이 붙인 말이 아니라 실제 용어예요. 어떻게?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더라. 얘네들이 있고요. 그래서 알자이온 반응식을 써봐라. 그러면 알자이온들끼리 만나서 물 분자가 생성된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이번에는 수산화 나트륨에 염산을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쌤 바꾼 거야.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라고. 이번에는 NaOH가 왕창 있고요. 여기다가 HCl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얘는 NaOH는 일단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왜냐? 일가이기 때문에 개수가 동일하게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요. 나트륨 이온은 수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새로 들어오는 얘랑 만나서 중화 반응할 거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HCl이 들어오는데 얘 구경꾼이기 때문에 넣어주는 족족 쌓이게 됩니다. 넣어주는 족족 쌓이게 된다. Cl-고요.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처음에 넣어줘도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여요. 왜? 들어가자마자 이 녀석이랑 중화반응 할 거니까. 그치? 아, 처음에 넣어도 안 보인단 말이야. 들어가자마자 사라지니까. 하지만 언제부터? OH-가 더 이상 없는 요 지점부터는 이렇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화점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띠띠띠띠띠띠띠띠 바로 요 지점이 중화점이 되겠죠.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둘 다 없어서 중성인 지점 바로 여기가 중화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온수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전체 이온수 한번 볼까요? 자, 전체 이온수는 누굴 넣어주냐? 자, 넣어주는 애, 이 들어가는 애가 일까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온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중화점까지요. 중화점까지 유지가 될 거고 그 이후로는 슝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산나트륨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을 때 이번에는 생성된 물 분자수의 개수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중화 반응으로 인해서 생성된 물 분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묽은 염산을 넣어주니까 중화 반응에 의해서 물이 막 생겨나겠죠. 물이 막 생겨나다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물 분자가 더 이상 중화 반응이 멈추니까 그때부터는 물 분자 개수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또 중화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온도입니다. 자, 중화 반응은요 중요한 게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다. 그게 뭐예요? 열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온도 그래프 이제 그릴 건데 0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실험실 온도 상온에서 시작을 할 거니까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중화점까지요. 근데 중화점을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살짝 쿵 내려가게 돼요. 왜요, 쌤? 중화점이 멈췄으니까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뭐 식을 수도 있겠죠. 용액이 식으니까 온도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가 묽은 염산을 이 차가운 묽은 염산을 계속 HCl을 어떻게 하고 있어? 추가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실험실 온도랑 동일한 온도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차가운 애를 넣어주니까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 전기 전도도예요. 여러분 전기가 잘 통하려면은 뭐가 많아야 돼요? 이온이 많아야 돼요.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얘도 다 이온이잖아. 그치? 물속에 이온이 둥둥둥둥 떠 있는 상태인데 얘를 집어 넣어주면 중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온수가 이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온들이 없어지면서 전기 전도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갑자기 아까 그렸던 그래프가 떠올려. 아니 총 이온수 그래프 아까 어떻게 됐었지? 수용액의 총 이온수는 유지가 됐었어. 언제까지? 중화점까지.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이온수가. 아, 그럼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총 이온수가 유지가 되니까 전기전도도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또 들겠죠.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전기전도도는 물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총 이온수는 그대로지만 전기전도도는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자, 이온이 10개 있는 용액이 있어. 이온이 10개, 여기도 이온 10개. 이온 50개라고 해볼까? 50개? 5배 많아. 그래서 얘는 10mm야. 얘는 10mm. 얘는 1000mm야. 1000mm. 그러면 1000mm? 헷갈려? 1000mm? 1000mm로 해? 1000mm로? 누가 이온이 잘 통하겠어? 누가 전기가 잘 통하겠어? 얘가 잘 통해요, 얘가. 쌤, 얘는 10개고 얘는 50개예요. 얘가 잘 통해. 아니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전기전도도는 이온의 농도가 중요한 거야. 농도가. 맞아? 자, 보세요. 중화점까지 이온의 개수는 유지가 되는 게 맞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HCl 계속 넣고 있잖아. 전체 부피가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는 일치해도 용액의 부피가 점점 넓어져서 커져서 용액의 농도는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감소하고요. 근데 이제 중화 반응이 끝나고 나면은 넣어주는 족족 다 이온이 더 농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영향을 주면서 전기 전도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강산과 강염기가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산이라고 하면은 3대 강산이에요. HCl, HNO3, H2SO4, 염산, 질산, 황산 이거고요. 강염기는 나트륨, 칼륨, 칼슘, 바륨, 얘네들이 이제 강염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강산, 강염기가 만났을 때는 요 전기전도도 그래프까지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토학과학에서는 뭐가 많이 나와요? 보통 염산에다가 수산 나트륨 넣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조금 더 심한 문제로 갔을 때에는 이가나 아니면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산염기, 잘 안 나온 산염기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아까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화점이라고 한다 라고 한 거죠. 그럼 중화점을 지나면 액성이 바뀌겠죠? 처음에 산이다가 중성이 됐다가 염기성으로 이렇게 액성이 바뀌니까 지시하게 색깔이 변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죠. 자,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열 뭐라고 한다고요? 중화열이라고 한다. 중화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중화점에서 중화 반응 제일 많이 한 지점이니까 온도가 가장 높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이게 마이너스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혼합형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한 거 첨가형입니다. 산에다가 염기를 쬐끔 넣는다. 이거 말고 시험관을 5개를 준비한 다음에 산과 염기를 쭉쭉쭉쭉 깔아준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딱 보자마자 온도 그래프인 걸 확인했고요. 아, 그럼 온도 최고점이 중화열 제일 많이 발생했다는 거니까 거기가 바로 뭐다? 중화점이구나. 그래서 중화점 찾는 거, 온도 최고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온도 최고점을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중화점은 C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조심해야 되는 거 알려드릴게. 자, 지금 보시면 HCl하고 NaOH하고 둘 다 일가잖아요.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나오니까 얘네들이 부피가 1대1로 반응하지 않을까? 얘가 10ml 있으면 얘도 똑같이 10ml 있어야 중화점이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이 가수도 중요하지만 농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얘는 1ml에 10개 들어있고 얘는 1ml에 100개 들어있을 수도 있어. 농도가 다른 용액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수를 보고 일가네? 그러면 중화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응을 할 때 그 부피비가 1대1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우연히 1대1이었을 뿐인 거야. 많이 하는 실수가 1대1인 요 지점이 중화점이겠지? 이러면 안 돼. 1대1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온도 최고점을 가지고 중화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봤더니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을 거꾸로 찾아야 돼. 알겠지? 중화점 먼저 찾고 부피비를 찾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화점이기 때문에 1대1의 부피비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B, D, E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 자, A 지점 봐봐. 2mm, 10mm 들어갔다? 근데 얘네는 중화 반응을 할 때 부피비가 1대1로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럼 2mm, 2mm 반응하고 얘가 8mm가 남을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B 볼까? B는 어때? 4mm, 8mm 넣었다? 그럼 4, 4 반응하고, 그지? 1대1이니까 4, 4 반응하고 4mm가 남을 거 아니야. 아, A랑 B는 NaOH가 남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염기성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볼까요? 8대 4네. 얘네는 1대1로 반응해야 돼. 4, 4가 남겠네. 2, 8이 남겠네. 아, 산이 남아서 얘네는 산성이구나. 이렇게 액성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액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시약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시약 연결해서 색깔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중화점을 찾을 겁니다. 온도 최고점으로 찾을 거예요. 쌤은 이거 부피 안 볼 거예요. 그냥 딱 보고 여기가 온도 최고점이네. 중화점은 D다. 이렇게 하셔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봤더니 여기는 8대 4로 반응을 하는구나. 부피비가 2대 1이구나. 왜 그렇겠어? 왜 2대 1이겠어? 왜 얘는 반만 들어가도 되는 거야? 농도가 2배 진했던 거야. 농도가 2배 진했던 거야. 이해되세요? 응? 그렇게 가야 돼. 자, 그럼 2대 1로 반응하는 거야. 자, 2대 1이니까 9mm 남겠죠? 그죠? 2mm, 1mm 반응할 거 아니야. 여기는 4대 2, 4mm, 2mm 반응하겠죠? 2대 1로 반응해야 되니까. 4mm, 2mm 반응하니까 6mm 남았네. 2대1, 3mm 남았네. 그래서 A, B, C는 염기가 남았으니까 액성이 염기성이다. 맞아요? 여기는 2대1, 2대1이니까 얘 2mm 반응하면 얘 4mm 반응하겠죠? 2대1이니까 6mm가 남겠네. 맞아요? 그래서 염기성. 염기성이 아니라, 산이 남았으니까 산성이구나. 이렇게 액성을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자, 여기는 2mm, 1mm 반응했잖아. A에서. 맞지? 2mm, 1mm 반응했어. 여기는 4mm, 2mm 반응했지. 그럼 몇 배야, 몇 배야? A와 E를 보면 몇 배야? 2배씩 반응에 참여했단 말이야. 맞아요? 산과 염기가 다 2배씩 들어갔어. 그러면 생성된 물 분자 수 몇 배? 2배. 온도 상승량, 온도 말고 온도 상승량, 온도 얼마나 올라갔을까 봤을 때 얘가 2배 올라갔겠죠? 중화열이 2배로 생겼으니까. 이해돼? 그런 것들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 중화반응은요, 통합과학 내신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게 고1 수준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중교재에서 쓰시는 것들에서는 크게 아주 어려운 문제들 안 다룬 교재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좀 어렵게 가르친다. 화원 수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심한 문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활 속의 중화반응이다. 이게 보니까 염기에다가 산을 뿌렸다. 위에 산에다가 제산제 염기를 넣었다. 김치 신맛 줄이기 위해서 소다 염기 넣었다.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 염기죠. 콩을 심는다. 이 콩, 뿌리옥박테리아가 질소화합을 만드는데 걔가 염기이기 때문이다. 자, 입안 음식물이 분해돼서 생긴 산에다가 치약, 염기로 양치질 해라. 비누, 염기로 머리 빳빳하니까 식초, 산으로 헹궈라. 자, 이산화황, 산을 배출하기 위해 산화칼슘이나 석회성, 염기로 중화시켜라. 그래서 중화반응의 예시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 중화반응의 예시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놓고 어떤 걸 집어넣냐면 염기의 특징 같은 걸 집어넣어. 염기의 특징. 이제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손이 미끈거린다. 맞는 말이지만 중화반응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염기의 성질일 뿐이야. 또는 산화환원을 막 집어넣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중화반응의 예시에서 산의 특징 이런 거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염기 특징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또는 산화환원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예시, 산염기 잘 찾아서 산과 염기가 둘 다 나와야지만 중화반응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쌤이 이 중화반응 파트를 할 때는 화원에 기초적으로 쓰는 공식이 하나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쌤이 이제 서울, 강남권 또는 여러 지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화원 기초 수준까지는 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식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화반응에서 중요한 건 결국 중화점을 찾기라고 했습니다. 그쵸?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수가 같아야 돼요. 개수가.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산의 개수와 염기 개수가 같으면, 이 개수가 같으면 중화점이냐?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봐봐. HCl이랑 CaOH2를 섞었어. 똑같이 개수를 똑같이 넣어서 섞었단 말이야. 얘를 얘도 5개, 얘도 5개라고 해봐. 그럼 여기서 수소이온이 몇 개 나오니? 5개 나오잖아. 그치? 근데 여기 수산화이온 몇 개 나와? 5 곱하기 2, 10개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가수가, 얘는 하나 나오는 애고 얘는 2개 나오는 애기 때문에 가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줘야 돼요. 고려해줘야 돼. 자, 그리고 HCl이랑 NaOH랑 이번에는 똑같이 10ml씩 갖고 왔어. 그럼 이번에 중화점 되지 않겠어? 이것도 모르는 거야. 왜?
얘는 10ml에 10개 들어있는 애야. 근데 얘는 10ml에 20개 들어있는 애야. 왜냐고? 농도가 진하거든. 그러니까 농도도 고려를 해야 돼. 이해돼? 그래서 가수랑 이런 것 때문에 부피 이런 것만 보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수소이온의 수와 수산화이온의 수가 이온수가 같아야 된다. 이온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얘 이온수를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릴게. 어떻게? N 곱하기 라지 M 곱하기 부피. 이게 수소이온 수 구하는 식이에요. 얘는 NMV. 그래서 NMV는 NMV다. NMV로 이온수를 구해주셔야 돼요. 자, 봐봐. 이게 여러분들이 화원에서 배우는 농도라는 거야. 농도. 1리터에 몇 개 들어있니? 뭐 이런 거야. 1리터에 몇 개 들어있니? 부피당 개수. 거기다가 부피를 곱한 거야. 응?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산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봐봐. 이 라지엠이 농도라 했잖아. 농도. 예를 들어서 1리터당 뭐 5개야. 근데 총 내가 2리터가 있어. 그럼 몇 개가 돼야 돼? 총 10개가 돼야 되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개수가 된다고. 마찬가지야. 염기의 개수가 된다고. 근데 우리 아까 한번 속았잖아. 얘랑 개수 똑같다고 해서 이온수가 같니? 아니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가수를 고려해야 돼. 그래서 얘가 뭐야? 가수야, 가수. 1간지, 2간지, 3간지. 여기서 수산화이온이 1개 나오는지 2개 나오는지 3개 나오는지 그걸 가수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수에다가 산의 개수, 농도랑 부피까지 곱해가지고 이온수를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농도가 같다. 만약에 농도가 같다 그럼 얘를 지우고 시작하면 돼. 근데 농도가 같다는 얘기가 없어. 그럼 농도도 내가 고려할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그런데 통합과학에서 용액의 농도를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으면 시험에 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내고 싶거든. 내요. 솔직히.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농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학교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얘를 농도라는 말을 안 쓰고 단위 부피당 이온의 개수.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런 식으로 하겠죠. 농도라는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도 되거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까 거 한 번만 해석을 해볼게. 아까 이거 있었지? 아까 요거 여기서 D가 중화점이란 말이야. 중화점이 어떤 점이다? 중화점이라는 것은 수소이온의 수와 수산화이온의 수가 같은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식각과 NMV는 N'V'이다. 자, 그런데 중화점에서 부피 봐봐. 부피가 8mm, 4mm 들어갔어. 부피가 8mm, 부피가 2대1이야. 부피가 2대1이야. 맞지? 자, HCl, 가수 1, NaOH, 수산화이온 몇 개 나와? 하나 나오지? 가수 1. 둘 다 가수가 1이야. 근데 이 같아져야 되지. 같아져야 돼. 그러면 이 농도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농도가 1대 2가 돼야 곱이 같아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농도가 지금 얘가 2배 진하니까 부피는 절반만 들어갔던 거야. 그 문제에 어떻게 나오겠어? 이 염기 NaOH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 즉 농도는 NaOH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HCl의 2배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온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심화 문제가 나온다면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요식 기억해 두셨다가 가수, 농도, 부피 쏙쏙쏙 내가 아는 내용을 대입을 한 다음에 모르는 내용을 찾아내는데 공식을 활용하셔라. 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농도라는 단어 대신에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서 농도에 대한 것을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시중 교재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 수록이 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기출필기라든지 메가 엔제라든지 그런 것에 나오는 심화 문제까지 꼭 풀어보셔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화 반응 해석하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꼭 개념 복습 먼저 해주시고요. 문제풀이 꼼꼼하게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